시청자 여러분들께 정중하게 도와달라고 두 번 모아서 공손하게 가겠습니다. 인사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 간절히 도와주십시오. 국가조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한동훈 대통령 되면 형 미국 가야 돼요. 저는 뭐 캐나다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여의도 월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월담 5번째 각오 한마디씩 좀 하시죠. 우리 저번 주에도 10,000명이 안 됐어. 진짜요? 나 진짜 나 다 걸 테니까 우리 신 변호사부터 하나씩 걸어요. 네, 여러분. 저는 모든 걸 걸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거시겠습니까? 저기야 한동훈이야? 모든 걸 아, 건다고. 잠깐 따라했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 또? 아니, 매국노랑 같이 방송을 한다는 게 왜? 왜? 아니 포르투갈전 무승부로 끝난다고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하고 어떻게 방송을 같이 합니까? 한국인 노스의 긍지가 없네. 한상혁 위원장님 바로 전해 주십시오. 나는 이거는 애국심이 부족하다. 그러지 말고 저 네. 이항희 윤리위원장이 네. 윤리에 올려가지고 징계해야 돼. 바로 다 이길 줄 몰랐잖아요, 사실. 나 2대1로 이긴다라고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요. 얘기해요. 진짜요? 선언했어요. 2대1로 독트린 했어요. 이번에 브라질 이깁니까 십니까? 이겨야죠. 그럼 안 되는데. 이겨야죠. 왜 안 돼? 이번에 그 토토했어? 펠레가 네. 브라질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아. 얘기해서 국내 수많은 축구 팬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 우리 장펠레 소장님께서 브라질이 이긴다 이렇게 해버리시면 우리가 이긴다고 해버리시면은 나 문어야 문어. 숙회라면서요. 정체성 바꿨습니다. 예. 바꿨습니다. 우리 민규군은 네. 각오 한마디 해야지 아, 만명. 이번에 10,000회를 못 넘기면 제가 책임지고 신인규 변호사를 정교해서 은퇴시키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모두 까네 진짜. 예? 모두 그럼요. 까네. 뭐 자료가 있어요? 예? 자료? 그건 나중에 CC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CCTV가 있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정중하게 네. 도와달라고 네. 두 손 모아서 공손하게 가겠습니다. 인사도 드립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저 간절히 도와주십시오. 국가조천 기도의 예, 마음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좀 예.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을 아미타불 시청해 주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예. 근데 우리 주말에 스픽스에서 아주 그냥 네. 뭐 대박 하나 터뜨렸어요. 아. 그래서 조회수가 엄청나다 그러는데 김종대 전 의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김종대 의원이 한 얘기를 그냥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딜리버리죠, 딜리버리. 딜리버리. 배달. 우리 의견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사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네네네. 않아요. 절대로 아닌데 김종대 전 의원의 얘기에 의하면 관저에 예. 천공 스승이 그 전법 뭐 시대. 입주라든지 아니면 거기를 정하는 거 다 어. 좀 관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정말 아니 사실이라면은 정말 놀랄 일인데 근데 글쎄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뉴스는 봤지만 좀 믿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정말 무슨 CCTV가 나오거나 네. 무슨 뭐 녹음이 나오거나 뭐 이 정도 되면은 좋겠는데 김종대 의원이 그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김종대 정의당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 김종대 의원님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네. 저는 좀 근거가 많이 빈약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아니 것 같다. 진술만으로도 신빙성을 얻는 시대예요. 근데 이건 전원이잖아. 이건 누구가 봤다는 걸 들어서 옮긴 거지. 전원의 전원이에요. 전전원이에요. 네, 전전원이에요. 김종대 의원에 얘기하면 네. 인수위 시점에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네. 천공이 방문했다. 총장 공관은 음. 초기 윤 대통령 관저 후보지다. 함께 온 그 인수위의 TF 단장이 공관장에게 함구령 내렸다. 그래서 현재 관저가 아니라 네. 육군 참모총장 관저를 하나의 선택지로 놨었는데 거기는 천공에 의해서 예. 이것은 제외됐다. 예. 라고 이제 주장을 김종대 의원이 하는 거예요. 김종대 의원이 하는 거예요. 김종대 정의당의 의원이. 김종대. 예.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민. 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김민희 씨. 네. 갑자기 코스하네. 뭐, 지금 나 안 하는 거야. 다들 왜 민규 이러는 의원. 거예요? 나 얘기했는데. 민규 의원. 정법 시대 구독자예요. 저는. 제가 네. 올해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 살았습니다. 앞으로 20년 더 살아봐야 되지 않는가?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아니, 삶에 대한 애착이 들어. 20년 더 산 형님도 이렇게 얘기한다. 야. 그러니까 이제 미련이 없으신 거죠. 신인 변호사는 있으세요? 복지 신경 씁니다. 그 천공 얘기를 못 하겠다. 저는 네. 천공 얘기보다도 김종대 의원의 이런 태도가 네. 참 누구 보는 것 같다. 오, 이게 누구예요? 아까 이상민 PD도 말씀하셨지만 네. 진술이 이제 힘을 갖는 시대 아닙니까? 진술만으로. 파워가. 근데 이제 진술이 있는데 네.
그게 없는 사실이라도 사실대로 만들어가지고 처벌까지 가면 국민의힘이고 없는 사실이 이제 다 탄로가 상태에서 아니 말고 미안하다 하면서 유감 표시만 하는 정도면 이제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의 이런 태도가 저는 정말 과거에 기억하던 노회찬 이런 분들의 네. 정의당이라는 것은 정말 노동자들이랑 아스팔트에서 투쟁하고 노동자 인권, 정말 소수자 인권을 위해서 네. 힘썼는데 지금 두 당이 기득권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닌 말고씩 툭 던져가지고 저도 한 말씀만 보태면은 예. 이게 만약에 좀 파괴력이 있고 만약에 사실로 보여지려면은 네. 그 공관장 그분 공관장. 정도를 설득을 해서 같이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뭐 이 정도 돼야 이거를 믿고 검토를 하지 그냥 누가 그랬다더라 이 카더라 통신만 가지고는 물론 당대표도 날렸습니다만은 네.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천공이 방문했을 수도 있어요. 예. 있는데 우리 신 변호사님 얘기처럼 어느 좀 구체적인 사진이라든지 네. 정확한 증언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지난 주말이죠. 주말에 했던 김종대 의원의 방송을 네. 대통령실에서 봤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화끈하게 가버리니까 그냥 조사해 그냥 또. 답변은 이러다가. 그러면 정법 시대로 받는 거예요, 저희가? 영상을? 근데 내용 증명 서로 하면 되지. 천공이 자기가 했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TV에 내가 나오는 아니니까.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스픽스라는 채널에서 내가 거기 갔냐 그랬는데 슈퍼챗이 부족하다. 슈퍼챗이.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해. 손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이거 거예요. 기 기. 해야 돼가지고 슈퍼챗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하여간 저희는 장성철은 좌파 패널이다 이 말이에요. 하여간 저희는 네. 천공의 관여에 대해서는 전혀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 알고 싶은 분들은요. 그 스픽스 채널에 김종대 전 의원이 한 그 왁자지껄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왁자지껄 아니지 않아요? 거기 아니야. 왁자지껄에도 나오고 김종대 그 뭐죠 나오세요. 뉴스 왁자지껄이 아니야 왁자지껄을 해서. 뉴스 알지도 파이터는 못하면서 김명중. 그러니까 두 개 다 보세요. 다 보시면 되지. 아, 네. 다 보시면 스픽스 되지. 채널 꼭 보아 네, 많이 주시기 보세요. 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근데 네. 대통령이 언론에서 네. 좀 네. 사라지니까 네. 지지율이 올랐어. 38%가 넘었어. 지지율 마법입니다. 40% 가까이 나오고 있다. 네. 좀 살펴보니까 보수층에서도 올랐고 네. 그다음에 중도층에서도 올랐다. 네. 이렇게 얘가 돼가지고 음. 38.9%. 저것도 좀 중요하지만 예. 부정평가가 60% 이하로 떨어졌다. 오. 왜 그럴까요, 신 변호사? 일단 저도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참 보기가 좋은데 좋아? 이제 과거에는 좋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정말 벌어졌다가 좋습니까? 기분이 좋다고요. 기분이 좋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서서히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지지율이 좁혀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뭐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방금 우리 장 소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대통령이 사라지니까 네. 오히려 더 지지율이 오르는 문재인 때도 정말 참- 마찬가지였어. 그러니까요. 정말 참 희한한 현상이 아직 대한민국 정치를 좀 지배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그런 대처 방법에 대해서 저는 이제 비판적인 입장이기는 한데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에는 그래도 좀 뭔가 원칙을 세우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좀 좋게 평가해 주신 게 아니냐. 좀 그렇게 봅니다. 민규 학생 어때요? 이게 20대에서도 지지율이 좀 올라갔던데 좀 마음 바뀌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뉴스만 켜면은 쓸데없는 얘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해외 순방 가서 실수했다는 게 나오고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김기현 의원, 조경태 의원 이런 분들이 강경 발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 톱을 차지했다면 네. 전 이제 벤투 효과를 누리고 있다 우리가. 아, 월드컵이 나오고 아, 벤투 효과. 16강 아닙니까? 그러네. 그것도 야. 있네. 포르투갈한테 고맙네. 국뽕이 차기 때문에 아. 지지율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아니 가나한테 고마워야 돼, 포르투갈에 고마워야 다 돼. 고맙죠. 전 다 세계에다가 고마워. 고마워야 됩니다 지금. 벤투를 영입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예? 이제 명예 국민 되는 거야. 근데 비례 옛날에 2번을 드리고 아 비례 2번? 벤투. 예. 벤투. 아니 근데 박벤투 이런 걸로. 우리 또 벤투의 힘이죠. 벤투의 힘. 시점에서 예. 대통령님의 또 마음을 한번 또 알아봐야 아 될거 궁금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오래간만에 진짜 아,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40%까지 가까이 갔는데 야 이제 진짜 기분 보인다잉. 어때요? 보인다잉. 이준석 없이도 됩니다. 아, 어? 이준석 그리고 없이도. 국가 조찬 기도에 내가 기도했습니다. 어? 아, 오늘 주님, 기도하셨더라고. 주님 우리 도와주십시오. 지지율 오르게 좋아 빠르게 아. 갈 수 있도록 술 주자는 도와주십시오. 아니고. 아 근데 그 네. 소주님 맥주님이 아니라 그 다른 주님이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그 국익 아니겠습니까? 국익만 보고 갑니다. 좋아 빠르게 가. 성경까지 채용하신 거 보니까 오늘 예배를 제대로 아니, 성경학과 들어오셨네. 출신입니다. 얼른 찾아보십시오. 제가 성경학과 가가지고 밥을 3그릇 먹었다. 분명히 보도에 나온 바가 있어요. 진짜 말 많으시네. 좋아 빠르게 가. 진짜 얘기 잘하시네. 아니 근데 그 포르투갈전 봤어요? 축구? 축구 당연히 봤죠. 기사도 나왔어요. 어퍼컷을 세레모니 했다고. 어퍼컷 해가지고 전화기 다 부셔먹고 난리 났습니다. 벤투랑 통화하셨다면서요? 벤투. 바로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뭐래요, 벤투가? 말을 못 알아듣던데요. 한국말 좀 더 연습해. 땡큐, 오케이. 명예 국민으로 진짜 Let me 벤투 영입을 해야 introduce 될것 myself. I am President Yun. 오. No. 근데 잘하신다. 벤투는 No 스페인어. President Moon. No. 벤투는 영어가 아니라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어인데. 올라, 세뇨리타. 그리고 손흥민 선수랑도 통화하셨다면서요. 뭐라고 손흥민 했어요? 캡틴. 잘했다고.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네. 선수라고. 지지율을 칭찬을 올려줘서 고맙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축구 얘기하는데. 아니 국익에 도움이 됐다고. 진짜 보수 패널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통령님? 여기는 그 좌파 아닙니까? 나는 정말 보수 우파 패널이고 신 변호사는 진짜 보수 우파 진짜. 패널이에요. 여기는 아직도 개래군 놀이하고 있나? 무슨 개래군입니까? 네, 좀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대통령님. 왜 이렇게? 지지율이 네. 이게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요? 어때요, 마음이? 자신감 아주 넘칩니다. 넘쳐요? 네, 먹던 술도 다 내려놓을 정도로 TV 보십시오. 다 잘했다고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좋아 빠르게 가. 타협 없이 그냥 바로 저 갈겨버리지 하나 궁금한 거 않습니까? 있어요. 이겨버리는 저는 궁금한 거 있어요. 전에는 지지율 떨어질 때는 전광판 안 보신다 그러더니 지금 지지율 올라가잖아요. 지금은 보지 않습니까? 지금은 뭡니까? 지금 봐야 되죠. 볼 끝까지 봐야 그게 홈런인지 3루탄지 2루탄지 보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보시는구나. 지금까지 안 본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 알았어요. 벤투 어우 땡큐. 시끄럽다 이제. 슈틸리케는 그만. 어디 갔어? 히딩크 알았다. 컴백 홈. 오케이? 그만. 유노?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지율 상승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38%, 38.9, 거의 뭐 39%고 네. 40%를 넘을 수 있을 거냐 말 거냐. 다음 주에는 또 그것이 주목이 된다라고 네. 보여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지지율 상승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참모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원칙적인 대응을 네. 했다. 그리고 화물 연대 파업, 그것도 원칙적인 대응을 했다. 앞으로도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 국회에도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 그럼 바꿔 말하면 정치를 더 안 하겠다 이 얘기네요. 안 하겠다. 그래서 막 큰일이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뭐 해임건의 안 내든 탄핵소추 안 내든 뭐 예산안 발목 잡든 정부 조직 개편안 통과 안 시키든 그냥 내 원칙대로 가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어때요? 근데 그게 이제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지지율이 10% 정도 좀 올라간 건 맞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원래 48%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도 10%를 더 회복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또 거꾸로 해석을 해서 지금 장 소장님 말씀대로 이거 뭐 법과 원칙으로 하니까 통한다. 그렇게 해서 또 법치 일변으로 더 강경하게 간다고 한다면은 저는 더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지금 뭐 저도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정말 그 5년 안에 정말 골든타임이다. 인구 문제부터 해가지고 미래의 과제들, 산적한 문제들. 사실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도 법과 원칙으로서 잠깐 이렇게 소강 상태로 간 건 맞지만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덧대기식으로 가는 것은 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아니, 그 면도 민주당의 있습니다. 모습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어쨌든 12월 8일이나 9일 날 해임 건의안이든 탄핵소추안이든 낸다라고 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은 철회하고 탄핵소추안 낼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뭐 예산안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법안 처리가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스스로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난장판을 오히려 탄핵소추안을 제기해주길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오히려 예산안을 처리 안 해줌으로써 준예산을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역풍을 씌워가지고 지지율 반사이익을 노려보겠다는 게 읽혀지거든요. 근데 그게 참 저는 안타까운 게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못하기 경쟁, 적대적 공생관계의 지금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근데 이렇게 되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 결국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것이고 이익은 정치인들이 반사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 구조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상민 PD는 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저런 선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누구 말투야 이거는? 자기 말투야? 제 말투입니다. 야당은 가진 권력이 없어요. 그리고 야당이 뭐 지금 뭐 180석, 뭐
169석. 169석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결국 타협에 나서야 되고 할 수 있는 건 말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나서야 된다. 그렇게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여당의 역할이 여기서 중요한 거죠. 예, 여당이 원칙 그 답정너 연애를 한다면은 그 상대는 다 떠납니다. 연애 다 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안 해봤어요. 잘 모릅니다. 저는 안 해봤습니다. 어. 네. 다 여기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김민규 학생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김종인 네. 전 비대위원장이 네. 윤석열 대통령 착각 좀 하지 말아라. 이상민 장관 뭐 해임한다고 네. 뭐 뚝이 무너지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여기 김종인 장관이 나왔습니다. 김종인 장관? 어우 멀리까지 나왔어요? 와주셨네요. 아니 그 말이 뭔 뜻이에요, 그게? 그 장관 한 명을 날린다고 해서 그 뚝이 무너진다는 건 생각은 착각이라고 봐요. 그럼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그럼? 날려도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스스로 사의 표명해요, 아니면 대통령이 날려야 돼요? 대통령이 결정을 못하는 걸 음. 장관이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지 국민의힘에 지금 입 다물고 있는 그 상황은 조용히 어떻게 하리라고 봐요. 이제 국민의힘 말하라고 중진들에 했다고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야. 그러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버릇이 대해서는 없다고 봐요. 대통령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정신 좀 똑바로 차리라고 봐요. 뭘 자꾸 봐. 아직 대통령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죠. 연마가 좀 덜 된 거.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다고 봐요. 추워도 대통령은 안 자른다.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아, 근데 지금 사진 보니까 많이 좀 화가 나 계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요즘 정치 풍토 보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빵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뭘 독일에서 유학하셨기 때문에 이만 내가 빵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좋아하시거든요. 가야 된다고 봐요. 김민규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김종인 위원장의 저런 생각.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거나 정지를 하면 뚝이 무너진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대통령은 일반 당원 아닙니까? 이제 대선 후보가 아니고 일반 당원으로서 여야의 화합을 이끌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지난번에 하원기 대변인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대통령이 전장을 넓히고 있다 자꾸. 그렇지. 싸울 상대를 많이 안 만드는 게 좋거든요. 그게 너무 본인의 지지율이나 아니면은 국정의 안정이나 이런 데 피차 도움이 될 텐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물론 화물연대 측에서도 충분히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거기다 싸우자는 식으로 덤비고 있고 그리고 이상민 장관의 해임에 관해서 이렇게까지 국민적인 여론이 무르익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상민 파면해라, 그럼. 날려라 그렇지.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난 내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건 사실 국민들한테도 이상민 장관의 이러한 거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한테도 싸움을 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자꾸 국민들이랑 싸우려고 하는지 언론과도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언론. 너 타지마 이런 것도 다 싸우려고 하는 거죠. 싸워서 본인에게 이득이 될 것이 없을 것이다. 아니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더 강하게 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벤투 때문이라니까요. 벤투 때문에. 벤투가 잘못했네. 네. 벤투를 압수수색해야 되나? 그럼? 벤투를 저 포르투갈에 지금 아니 벤투 압수수색을 압수수색하면은 저기 우리 아파트 살거든. 그래요? 그럼 그 압수수색하면서 나까지도 압수수색하는 거 그런 아니야? 걸 이제 1+1이라고 하죠. 1+1? 1+1으로. 드럼통이 2대 와 있겠네. 압수수색도 그러면 1+1이야? 검은 차가 와 있을 겁니다. 아니 그 오늘 뭐 경기 있지 않아요? 그 예. 좀 네, 있으면 이제 이따가. 좀 네, 이따가 새벽. 예, 이제 경기를 보고 나서 어차피 압수수색을- 자동 경질 될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이런 네. 상황에서 갤럽에서 또 다른 여론조사를 좀 네. 발표를 했는데 네. 네. 당시는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구를 생각하느냐 오. 주관식으로 했어. 주관식. 주관식. 네. 근데 뭐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야 뭐 당연히 1등 나오겠지. 네. 23%로 1등 나왔는데 한동훈 장관이 네. 보수파 중에서는 1등 나왔어요. 오. 10%로 나왔단 두 말이에요. 자릿수? 네. 와 유의미하네. 와 이거는 상당히 국민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차기 지도자 한동훈 어때요? 말 잘해야 돼. 어? 가면이 없는데 근데 가면이 없어? 네네. 어. 한동훈 장관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인규 대변인이 말해줄 겁니다. 언급하기가 불편해. 안 보네. 여기부터 연- 불편하면 저한테 아니, 촉수합니다. 지금. 성대모사를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네. 아 그러면 저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 이후에 네. 뭔가 젊은 세대들에게 소구력을 가지는 인물이 없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한동훈 장관을 대체제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정도까지는 저는 이미 컨센서스가 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한동훈이라는 상품성이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의 1+1입니다. 함께 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근 지지율 상승의 효과를 저는 좀 봤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은 또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뭐가 있을까? 지금 이제 검찰 출신의 정치 신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치 신인의 검찰 출신 당 대표 이렇게 하면 또 우리 과거가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황교안 장관님 또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장관과 저는 많은 부분에서 저는 좀 비슷한 면이 정치적으로는 있다고 봐요. 물론 뭐 캐릭터나 뭐 나이나 이런 건 좀 다르지만은 속성은 비슷하다. 그래서 저는 크게 지금 잠깐 반등하는 것이고 크게 지속되긴 저는 어렵다고 어렵다. 봅니다. 저는 어렵다고 한동훈 봅니다. 장관의 장점은 뭐예요? 일단은 말을 헤어스타일? 아니요 말을 자기 안에서 스타일이요? 말을 끄집어내서 하죠. 그러니까 뭘 써준 거 읽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한동훈 장관은 나름대로는 말씀하십시오. 네? 예,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이 받아치기가 되잖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네. 생각하세요? 맨날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런 티키타카의 토크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장점인데 그 말 몇 마디 가지고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 이재명 대표도 광역단체장까지 하면서도 저렇게 초선이 당대표 하니까 너무 좀 지금 우왕좌왕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정치적으로 훈련받지 않고서는 저는 당대표 역할 잘 할 수가 없다. 좀 그렇게 봅니다. 대선 후보로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위험해. 아, 위험합니까? 네. 예, 단순 경험이라고 얘기를 어떡해. 했습니다. 우리 닦아는 방송이지만 예. 조금 좀 선은 지켜야 한동훈 되고. 대통령 되면 형 미국 가야 돼요. 아 저는 뭐 캐나다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단풍잎을 좋아하기 때문에 캐나다 쪽으로. 민규 학생은 어때요? 우리 네. 한동훈 장관? 어떨 것 같아? 네, 저희 관점에서 보면 아니, 안 될 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 네. 차기 대통령 깜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번에 당대표 후보로 나올 수 있다. 자, 첫 야, 번째부터. 진짜 어렵다. 우리 우리 20살 청년한테 야, 너무 진짜 가혹한 너무 질문 어렵다. 아닙니까? 왜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을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방송으로. 아니, 갈람 빨리 보내버려. 아 빨리 빨리 보내버려야지. 어떻게 생각해요? 대답하세요. 네, 저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당 대표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뭐 저희야 이제 뭐 워낙 고관심층들이고 정치에 네. 정치병자 소리 들으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제 친구들만 봐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말 민주당 골수 이런 애들 아니고서는 아, 그 사람 뭐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자기 스타일도 있고 엘리트에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냥 당색이 전혀 묻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좀 다르죠. 그분이 이제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이런 분이랑 각을 세우면서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신 분이고 한동훈 장관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수세적으로 본인의 업무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의원, 김남국 의원 이런 분들이 갔다 와서 그냥 이렇게 박치기 해주고 박아서 죽어버려 주기 때문에 아. 한동훈 장관은 지금 굉장히 이미지 관리를 잘하고 있고 그 서포터들이네. 그쵸. 옛날에 윤석열 서포트, 추미애 박범계, 효과. 열지대 뭐 이런 그쵸.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윤석열 당시 총장은 같이 들이박았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냥 실실 웃으면서 이렇게 관망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 한번 들이박아 봐라. 그런 점이 저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충분히 소구될 만한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윤석열 정부 중반이 돼가지고 예. 한동훈 장관이 들이박아요. 그럼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아, 전 아, 그렇다고 있습니까?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윤석열. 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 이게 우리가 예. 저 여론조사를 의미 있게 봐야 되냐면 네. 또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군들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30일인가 네. 대통령 뭐 만났다며. 네. 만났는데 대구에서 어떤 언론사 인터뷰를 하면서 현재 나와 있는 황교안,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 등을 언급을 하면서 네. 당원들은 이 거론되는 당권 주자의 성이 안 찬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국에는 주호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의지를 읽고 한동훈을 띄우려는 거 아니냐? 아.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밑밥 어떻게 생각해요? 깔기로. 그러니까 이게 밑밥 다 깔아놓은 아니라면 거지. 누가 있어 그럼 누구? 이준석? 아, 이준석을 너무 띄우네요. 팬클럽 아니에요 거기? 아, 무슨 소리예요? 아, 진짜. 갑자기 이준석을 왜 들어오는 아, 미안합니다. 거예요? 아, 아니 대답하세요. 어때? 미안합니다. 주호영 대표의 예.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근데 이거는 진짜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아 그래? 예, 근데 한동훈은 아닐 것 같아요. 한동훈 아니다. 네,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왜? 오히려 젊은 사람을 띄우지 않을까. 젊은 사람 없잖아, 누구? 젊은 네. 사람. 왜 없습니까? 누가 저기 있지? 청년재단 이사장도 있고. 아, 그런 장혜찬 얘기가 당대표? 아닌데. 장혜찬 그 당대표. 리트머스 시험지?
예찬이 형 얘기 좀 그만해요. 왜 이렇게 지켜요? 지키는 게 아니라 전화가 와요 저한테. 아 그러지 마요. 수호대네, 수호대. 하지 마요. 안희정계에서 지금 장례찬 넘어갑니다. 예찬이는 정치해야지. 근데 지금 당 대표급은 아닌 것 같고. 가능성 이 있다고 그러면 보세요? 예찬이가 정치한다고? 예. 정치해야지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아. 당 대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이나 어떤 지도부에 들어갈 만한. 청년 최고로 출마하면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 어쨌든 왜냐하면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당원들이 장해찬 이사장에 대해서는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엄청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나는 그 정치적으로는 앞으로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커 나갈 것 같아. 4년 동안. 뭐 우량주입니다, 어떠한 우량주. 청년 최고위원 될 수도 있고, 또한 부산에 예. 요청받아서 나갈 수도 있고, 예. 하여튼 뭐 정치는 계속 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마련돼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네. 최근에 민주당이 걸핏하면 한동훈만 거의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73년생입니다. 거의 50 가까이 이제 되신 분인데 동안이네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전체적인 연령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젊어 보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들이 상대적으로 젊다 보니까 이게 젊은 세대에까지 영향이 있을 거라는 좀 그런 착시가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좋아하는 또 강력하게 지지하는 네. 그러한 국민의힘 의원들 65명이 모여가지고 예. 국민공감이라는 친윤단체를 구성을 하겠다. 아. 여기 보니까 뭐 총무가 김정재, 기획이 박수영, 공보가 유상범. 훌륭하네요. 아니 열린 공감이 아니고 국민 공감. 내가 그때 배박유 했는데 네. 2명은 여기 들어가 있네. 여기 지도부에. 3분의 2다. 3분의 2. 이철규 의원이 총괄간사. 야.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전당대회 때 예. 친윤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아. 후보도 단일화시키고 예. 또 거기서 또 자기들이 미는 후보 당선시키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개파 모임이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어쨌든 뭐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 상황에서 예. 네. 한동훈이 뜰라 그러고 친윤들이 막 예. 발호를 하니까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네. 나오셔가지고 아이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셨네. 아니 한동훈 장관은 경쟁자로 생각해요 당대표? 한동훈 장관은 유능한 분이죠. 네. 그러나 당 대표는 총선 책임져야 됩니다. 네. 바로 저죠. 네. 예, 이상입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치 경험이 없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경험을 더 쌓아야 경험을 된다. 더 쌓고 네. 그 요즘 축구 보시는데 벤투 감독이 요즘 칭찬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벤투 감독이 처음에 들어와서 많은 그 소위 축바들이라고 하나요? 그분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빌드업 축구한다고? 빌드업, 점유율 뭐 이러면서 한국 축구와 어울리지 않는다. 근데 결국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결과로 증명해냈습니다. 정치 빌드업을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저 안벤투가 직접 해내겠습니다. 이제 안 벤트야? 한동훈 안 됩니다. 간투. 근데 정치가 간투 뭡니까? 간투 아닙니다. 근데 네, 정치가 쉽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한동훈 장관한테 그런 말 충고하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그 얘기 해야 되는 거 맞아. 아니에요? 정치 안 쉽죠? 그리고 참고로 지지율이 2%인데 5배 차이 나요 한동훈 장관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지율은 오르고 내리는 것입니다. 너무 내려갔잖아요 지금. 딱 뒤집교 이상입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에 또 가장 강력한 또 경쟁자라 히든 카드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강신업. 강신업 출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출마한다고 했는데 뭐가 안 정해져요? 나온대 기자회견까지 했어. 제 얘기만 해주십시오. 아니 강신업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줘요. 너무 강력한 괴롭히신다, 경쟁자라니까. 밉습니다. 아니 컷오프 하면은 안철수 위원장님이 떨어질 수도 있어. 강신업이 되고. 정말 실망입니다. 제 옆에 있는 좌파 패널 누굽니까? 장성철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강신업 변호사가 지금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네. 이제 강신업 변호사가 당대표 출마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지금은 아니지만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 출신 아니에요. 예. 그러고 이준석 대표도 무고로 이 사람이 고발했죠. 그리고 맞아요. 또 유승민 의원도 또 고발했어요. 고발했고
또 딴 고발 전문가입니다. 저기는 전문가. 고발 안 했나? 강용석은 이 사람이 고발 안 했나? 거긴 또 딴 데서 딴 데서 고발. 했나? 어쨌든 저기 복잡합니다, 어지러워요. 거기가. 네. 강신업이 당대표 아 나 이거 진짜 완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네. 전당대회 완전 희화화될 것 같아. 황교안 나오고 네. 김세희도 나오고 벌써 지금 희화까지 갔는데 예. 강신업 퍼즐까지 껴지면 희화화가 되겠죠. 화까지 그냥 딱 예. 활용 점정이야. 예. 그냥 만화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 근데 네. 강신업 대표가 아까 그 국민공감인가요? 공천교감인가? 음. 그 아까 그 단체 그 공천교감, 공천교감 네. 거기랑 손을 잡으면은 정말 될 수도 있어요. 공천공감. 공천공감. 어. 댓글에서는 국민 공갈이다. 저는 그랬어요. 국민 곶감이다. 국민들 곶감으로 보는 거예요. 아, 저는 네. 공천교감이 가장 그래서 맞는 것 강신업 같습니다. 변호사는 일성이 뭐냐면 국민의힘을 뿌리부터 바꾸겠다고 아. 얘기를 했거든요. 예. 뿌리가 지금 누구예요, 윤핵관들인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뿌리가 지금 윤핵관인데 아 거기를 뿌리부터 바꾼다면 윤핵관들의 명예로운 은퇴를 돕겠다 뭐 이런 뜻으로 어. 들리네요. 자기를 국민의힘이란 바꾸겠다는 게? 정당이 생긴 지가 2년이 안 되지 않았어요? 어. 근데 뿌리가 아직 생기기도 전에 뿌리를부터 바꾸겠다는 건 농사를 짓는 방법을 어.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자막 보니까 네. 그 광화문에 윤석열 대통령 동상을 세우겠다는 거 보니까 윤핵관들을 뿌리 네. 뽑겠다 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 네. 뿌리라 하면 이준석, 유승민을 말하는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의 뿌리야. 그러면 신인규는 바로 그냥 뽑히겠네. 그렇죠. 저는 바로 뽑히죠. 바로 뽑혀가지고 여기는 그냥 저는 뭐 바로 도라지 되는 거예요, 도라지. 제 바로 초기에 뽑혀가지고. 그냥 날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수의 뿌리입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가 인정해서 보수의 뿌리예요. 어. 네. 지금 그랬잖아요. 보수의 축하해요. 뿌리. 보수의 감사합니다. 잡초예요. 나훈아의 잡초입니다. 예, 네. 잡초 생명력이 깁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을 보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진짜 어떠실 것 아, 같아요? 진짜 대통령? 정말 강신업이 그래도 여러 가지 대통령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했잖아. 많이 했죠. 딱 저 사람이 당대표 선언하고 나왔어. 동상까지 세워준대. 어떻게 생각해? 기분 좋다. 아니 그 동상은 거 순신 형님한테 그 허락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거북선 형님 그 그 있죠. 거북선 형님, 판옥선 형님 거 있잖아. 그거. 어? 세종대왕한테도. 아니 그 세종대왕 이름이 뭐죠? 그거? 이도였나? 네. 이도. 우리 도 형님한테도 허락 받아야 되는데 그거. 그러니까 그거. 근데 기특해요, 대통령님 근데? 동상을 아니 세우겠다는 순신 형님은 거잖아요. 사실 몇 개야? 어? 아 참. 아니 아무튼 그 강신업 변호사가 누구고 내가 원하는 사람 당대표 앉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강신업 변호사라면 대통령님과 함께 호흡 맞춰서 국민의힘 제대로 누구야 반윤들 다 치고 친윤 위주로 공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익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익만. 아 참 누가 그 김명신업이라 그러던데. 그 새끼 거 잡아 쳐넣어라. 아, 제발 좀 잡아 좀 쳐넣어요 좀 조사해가지고. 그 진짜. 공희준 씨인가 그 사람이 그러던데. 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변희재 씨는 강신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뭐야 이게 뭐 칭찬한 거야 뭐야. 비꼰 거죠. 아첨 아부하려면 강신업 정도까지는 네. 해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동상까지 세운 게 이게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좀 뭐라 해야 되지 부담스러웠겠죠. 아. 동상 세운다 그러니까 무슨 북쪽에 계신 분들도 아니고 어. 뭐 동상 세운다. 그리고 사실 영부인 팬클럽의 회장을 지내셨던 분이 당대표가 된다는 게 아. 대통령도 생각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분도 생각하실 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 시그널 중에 하나로 보인 게 김기현 대표를 관저에 초청하신 게 강신업은 아니다. 라는 시그널을 좀 주신 게 아닌가. 아니 뭐 몰래 왜? 만났을 그건 수도 있지 어떤 뭐. 건 어떤 의미지? 왜? 김기현이랑 강신업이랑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 지금 태세 전환이 되게 빨리 돼가지고 원래는 좀 정상적인 소리 하시다가 요즘은 비정상이야? 대깨윤 아닙니까? 대깨윤. 그런 맞네. 상태인데 대깨윤. 강신업 변호사가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들었으면은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그렇게 내셨겠죠. 저는 관저 초청하는 게 김기현이 아니라 강신업 먼저 불렀으면 저는 충분히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지금 국민 공갈인가 뭐가 하는 거기서도 이렇게 조직화를 하고 있는 마당에서 변희재를 먼저 부르면 오히려 그 반대 사인이 되지 않을까? 관저를 안 부르겠죠. 저 불러주세요. 손 높이 드셨습니다. 저 불러주세요. 정말. 저도 아니, 불러주시면 갑니다. 저도. 아 이 두 분은 그 중정에서 뵙는 걸로. 아, 저희는 다른 데로 부르나 봐요. 다른 대검 데로. 이런 데서 아, VIP용입니다. 해놓고 까만색 길이 하는 꼬불꼬불 돼 있는 데로 갑니다. 우리는. 아니,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정치를 하겠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 비전을 무엇을 갖고 네. 어떻게 민주당과 경쟁해서 우리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비전 발표회장인데 윤석열 대통령 동상 세우겠습니다. 라는 게 저 일성으로 나왔다면
저 과연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참 좀 창피하다. 근데 저는 은근히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좋아하고 계실 것 같아요. 누가? 윤 동상을요? 윤 대통령님이 좋아하고 아, 계실 것 진짜? 같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매기는 거 번째는 아니죠? 진짜 네. 왜냐면 이게요 감정 이입을 해서 생각해 보면 쉬워요. 음. 왜냐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자도 많이 없었고 그동안 막 29%막 이랬잖아요. 외로웠거든요. 네. 그 한파가 부는 상황 속에서도 윤 대통령님 외치면서 항상 편들어주던 우리 강신업 변호사 든든하지 않습니까? 나의 골수 지지층인데 거기다가 전당대회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좀 어땠습니까? 네. 내세울 만한 후보가 없고 뭐 안철수 나경원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냥 죽어가던 판이었는데 강신업이라도 나와주니까 이렇게 또 떠들어주고 어느 정도 관심의 효과가 좀 나다 보니까 근데 약간의 그 붐업 효과를 좀 내주면은 고맙죠. 뭐 자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나가준다 그러는데 저는 고마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그러면은 들면- 그 신인규 대표가 대통령이고 이봉규 박사가 팬클럽 회장인데 신인규 동상을 짓겠다 그러면은 만족합니까? 근데 일단 나가지고 하는 모습은 일단은 좀 어쨌든 전당대회 분위기를 좀 이렇게 붐업시키는 이봉규 면에서는 박사가 그러면 제일 먼저 뜯어맞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은 이게 우리가 이쪽에서 좀 생각을 할 때에는 예. 이거 되게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예. 정말 용산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 저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를 해.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김어준도 나가고, 그걸 왜? 그러면 또 주진우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죠. 주진우도 나가고, 장성철. 김용민도 나가고, 아. 내가 나간다고? 왜 그래?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 진짜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보수 패널입니다. 이미 그때 선관위원장일 거예요. 저는 보수파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무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말 민주당 전당대회가 네. 희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죠. 부적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꼭 오늘 해야 될 얘기가 있어. 네. 이재명 당대표 네. 오늘 취임 100일이야. 100일이에요? 100일. 와. 근데 기자회견을 안 했어. 아이고. 저희가 해야죠. 보통은 말이야. 네. 딱 100일 되면은 야당 당대표 쫙 이제 기자들 모아놓고 대국민 기자회견 하는데 안 했어요. 왜 안 했겠어? 꽃이잖아요. 꽃. 100일. 꽃이지 그럼. 꽃인데. 딱 우리 아이들도 100일 잔치를 왜 하겠어? 네. 그동안 100일 동안 너가 정말 여러 가지 위험한 일 잘 견뎠다. 앞으로 200일, 300일 잘 커 나가라. 그런 이제 축복의 자리인데 그걸 예. 안 했다라는 것 자체는 아. 본인 스스로 상당히 위축돼 있고 되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질문들이 나올 것 같다. 아하. 그래서 안 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이재명 당대표를 모시고 정말요? 그럼 와. 우리가 100일 기자회견 하고 싶은 말씀 하시라. 야. 기회를 드리는 기회를 거예요. 드리겠습니다. 월담에 전 국민이 보는 스픽스에 여기도 올담에서 질문도 자유롭게.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성명 없으니까 구도를 좀 좀 바꿔야 되지 끊어버릴 것 않습니까? 같은데. 어떻게? 가운데 앉으시라고 하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해서 하자. 메이저 언론들만. 기자회견 T조에서 나왔어요. 끊어버려. 자, 기자회견 한번 제대로 해주세요. 네. 하고 싶은 아유, 말씀. 100일 일단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예, 감사하고요. 지금 어느 때보다 아니, 근데 인생 잠깐만요. 경제가 위기인데 잠깐만요. 누구야? 손 들고 소속사 밝히고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 저 김용하고 정진상 구속당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 경제가 위험하니까 네. 네, 그거는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자회견 지금 아니, 시작. 조선일보예요? 예, 예, 저는 예. 예의가 없어. 스픽스입니다. 안티 조선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두 가지가 실종됐습니다. 정치가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근데 본인도 정치적 책임 안 지시잖아요. 예의가 없어 잠깐만. 한 가지 남았잖아 지금. 그리고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 등을 겨냥해서 정권의 불공정한 권력 행사 이것도 문제고 부당한 권력 남용이 우리 사회를 두려움과 불안으로 밀어넣고 있다. 이런 본인이 생각이 듭니다. 두려운 거 아니에요? 본인이 불안하죠. 신경 안정제 좀 주세요. 자, 질식하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으며 제가 다짐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시청률 빠지니까 질문 있습니다. 예. 대장동 설계하셨죠? 대장동은 저 몸통이죠. 예의가 없어.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할 말이 없으세요? 단군 이래 최대 실적이죠. 윤석열 아직도 대통령께서 관저 초청을 해서 좀 100일 나는 왜 안 부르는 잔치, 거야? 100일 잔치. 나도 해주면- 잘 먹어. 네, 저도 잘 먹습니다. 네. 그리고 초밥을 또 10인분씩 드시기 때문에 소고기도 좋아해요. 제가 먹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의가 없어. 누가 먹었는지를 밝히시라는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민생 경제 어떻게 살릴 건지 좀 정기국회 때 어떻게 사람들을 할 건지. 만나고 소통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해야죠. 아예 하겠는데 예. 정기국회 때 어떤 법안 처리하면서 민생 경제 살릴 건지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해 주세요. 그건 보도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보도 자료? 예. 뭐라고? 한번 보십시오. 아니 본인 머릿속에서 나와야 예의가 없어. 응? 슬리퍼 신었어요? 운동화 신었어요. 예의가 있어. 네. 우리 김민규 기자는 뭐 할 말 없어요? 지난 100일 동안 스스로의 업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00일 동안 상당히 힘들었고요. 정말 이 정부 여당의 폭거 그리고 사법 리스크라고 명명해가지고 언론들이 저를 아주 흠씬 두들겨 패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 하나 질문 있어요. 왜 민주당은 지지율이 안 오릅니까? 그 이재명 대표 리스크라는 얘기가 뉴스 많던데요. 토마토 조사를 보세요. 오르고 있고요. 그거 20대 지지율 다 국민이 빠졌잖아요. 본인이 유리한 전광판만 보십니까? 당연하지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전광판 안 보시다가 요즘 보신다던데. 아 그래요? 예. 연락이 되나 봐요. 우리 반란군하고도. 대표님 예. 그 100일 동안 민생 제일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원하는 거를 미리 사전에 국민의힘과 좀 논의해가지고 자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끊어버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100일 기자회견 김용 이재명이었습니다. 정진상 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예의가 생각하세요? 김용 정진상 어떤 생각이세요? 그건 걔네들한테 물어보세요. 유동규는요 예의가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국민한테? 사과하세요. 사과해라 네. 사과해라 사과. 야, 준서가 나 좀 도와줘라. 진술만으로 이렇게 괴롭히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예. 오늘 100일이란 말이에요. 네. 기자회견을 안 했어. 신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저는 이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재명답지 못했다. 그러니까 왜? 이재명 하면 사이다. 시원한 발언인데 아예 기자회견을 회피. 그것도 100일 기자회견이거든요. 예. 이거 굉장히 저는 이재명 대표의 캐릭터에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도어스태핑 안 했다고 비판하면서 용산으로 이전한 취지까지 다 문제로 물고 삼았었는데 네. 본인도 저렇게 유리한 질문, 불리한 질문 가려서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도어스태핑을 또 어떻게 비판합니까? 음. 그러니까 전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이재명의 정체성을 잃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태핑을 비판할 명분 모두 다 잃어버린 최악의 수였다. 저 그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자기 분심과 측근이 구속당한 거에 대한 네. 질문이 나올 것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 이후에 파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한 것이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참 이재명답지 못했던 게 정면 돌파를 지금까지 해오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딱 꽁분이 빼리고 딱 도망가는 듯한 모습을 주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는 어떤 명분으로 설명을 해도 잘 이건 설득이 안 된다. 도망가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 비겁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원하는 질문만 받겠다는 거니까.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정치권에서는 무조건 100일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또 정치 고단수. 네. 지금은 대구에 계시는 어. 홍준표 대표님. 정무수석? 이재명 당대표 기자회견 안 한 거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 참 그 발언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내가 인자 처음 검사가 돼가지고 청주지검에 저 검사를 했어요. 아 이재명 얘기를 해줘. 들어보세요. 그때 내가 처음 마음 그대로 지금까지 간직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본인이 말해왔던 거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명징하게 표현했던 과거의 이재명 어디 가십니까? 본 일이 있어요? 오늘 맞는 말 하시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맞는 말 감동적인 하시네요. 감동적인. 결론적으로 우리 서결이 형 짱짱맨입니다. 서결이 형 사랑해. 오 강력한 어필까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를 아끼는 분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 얼마 전에 트위터에 그 이재명 그 놀리는 거래 그 좋아요 눌렀다. 그게 그 사람 마음입니다. 그 좌파 패널이라 잘하실 거예요. 우리 장성철 교수도. 우파 패널이라니까. 참 말씀을 왜 그래 해요. 우파 패널이라니까요.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오시. 물좀 빠해주고 나와야겠어요. 아니 몰라 그러면 본인은 100일 취임 기자회견 하셨습니까? 우리 홍 시장님은? 100일 전에 물러났죠. 이상입니다. 물러났죠. 예, 미안합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지금 야당 당 대표 저렇게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왜 서훈만 그렇게 편들어주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왜 안 말씀도 안 하세요? 100일 덕담 한번 해주세요. 우리 서훈 시장은 그야말로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정말 능력을 검증받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들어보세요. 홍준표 같은데. 많은 업적을 쌓은 신뢰받는 인물입니다. 네. 그런 걸 가지고 인격이 2개야 내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법 그쪽으로 이끌어간다. 이거 누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어떡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이재명 당대표 100일 덕담 한 말씀 해주세요. 전명아 이제 명이 따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출마하시려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윤 총장 수고 많으셔요. 앞으로 볼 일이 있나? 제가 다시 출마할까요? 댓글로 벌써 다 출마하라 그러네요. 우리 저 좀 도와주세요. 아 근데 정말 21대 대선 그 저기 풍산계는 안 보고 싶어요? 아마 고마해.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100일 기자회견 안 했다라고 네. 하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있잖아요. 네. 박 전 비대위원장이 네. 조국의 강 넘어 이재명의 강까지 생길까 걱정이 된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조국 수호 시즌 2가 되는 거 아니냐 우리의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 내가 아까 어떤 기사를 보니까 촛불 연대인가 네. 거기서 이재명 우리가 이재명이다 아. 그러한 시위를 서초동에서 네. 촛불 민주시민 촛불 연대 거기서 음. 2월 10일 날 오후 4시에 우리가 이재명이다. 검찰 표적 수사로 더 이상 이제는 반드시 이재명을 잃을 수 없다. 지켜야 된다. 제명소네, 하면서 제명소. 이재명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이재명이다. 근데 얘네들은 꼭 이런 집회를 하는 네. 팜플렛 포스터를 하면서 꼭 여기다 후원 계좌 아. 다 적어. 소중하죠. 돈벌이 하려고. 근데 우리가 이재명이다라고 했으면은 네. 이 참석하신 분들은 다 측근들이 다 구속당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가? 뭐 어떤 의미죠 이게? 총결집 또 서초 항쟁이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시민 촛불연대랑 네. 촛불 항쟁? 뭐지? 촛불 행동이 또 따로 있다네. 아. 김민웅 씨가 주도하는 촛불 그러니까 행동. 저는 좀 촛불 말을 안 썼으면 좋겠는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95%의 국민들이 찬성하면서 다 촛불을 들었었잖아요. 네. 그 의사를 저런 식으로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완전 소수일 텐데 또 독점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또 워딩을 쓰는 것이 과연 국민적 공감을 얻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저는 딱 한 말씀 오늘 100일 기념이니까 좀 말씀드리자면은 검찰이 자꾸 뭐 조작했다 보복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검찰 수사 당당하게 먼저 응하시는 거예요. 먼저? 오히려. 네, 먼저 선수 치는 거예요. 나 잡아가라 검찰이 쫄게. 이렇게. 검찰이 쫄게 오히려. 음. 그러니까 너무 수세적으로 가니까 이거는 뭔가 본인이 떳떳하고 본인이 지금 무혐의를 주장하는 입장이 아니고 너무 이게 수세적으로 도망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나를 수사하라고. 근데 그렇게 과거에도 나갔던 분들이 있거든요. 옛날 이해창 대표도 그 대선 후보도 검찰이 그냥 책출도 해버렸거든요. 좀 그런 식의 좀 당당한 모습 그게 맞는 거 좀 같아요. 보이는 게 나아요. 왜 그거 말고는 어디까지 도망갈 거예요? 그러려면 대표를 하지 말았어야지. 김민규 학생 어때요? 100일 음. 어떻게 평가해요? 지난 100일 이재명. 훌륭했죠. 훌륭한 분이죠. 진짜? 아 그럼요. 어떻게 훌륭해? 하나만 얘기해봐. 돌려까는 겁니다. 하나만 얘기해봐. 훌륭한 거 하나만 얘기해. 이재명의 강단, 어. 이재명의 소신, 어. 네. 원칙 있는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었나. 아. 그러니까 어떤 모습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20년밖에 안 살았습니다. 이재명이 있어서 민주당을 지지하기 어렵다? 그런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처음에 이제 보수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조국 전 장관 때문인데 전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스세적인 모습으로 100일 기자회견 안 하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또 이 사람 도와준다고 치고 저기 서초동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런 구호 외치고 다니고 저는 이러면은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더 궁지에 몰릴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요. 신인기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당당하게 그냥 본인의 모습을 대중이나 언론에게 보이면 훨씬 더 본인에게 정치적인 이득이 될 텐데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런 구호 이런 집회가 나오는 걸 보면서 조국 장관 때랑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리가 민주당이. 윤리향이다. 우리가 조국이다. 내가 그렇죠. 조국이다 이랬잖아요. 했었어 그때도 내가 조국이다. 그때 민주당 지지율 확 빠졌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민주당을 능가할 만한 멍청한 집단인 우리 미래통합당이 있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충분히 먹지 못하고 그때 180석 먹을 Y 것인데. 생각이 납니다. 아. 예. 그렇죠. 근데
민주당 이번에 또 이렇게 가면은 저 이번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본인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건 직감할 거예요. 측근들이 다 구속됐고 이제 시간 문제인데 저는 진짜 저 같으면은 그냥 당당하게 맞서는 게 맞다고 봐요. 본인이 떳떳한데. 안 떳떳한가 보죠. 그럼 대표를 하지 말았어야지. 안 떳떳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모습을 아예 처음 봅니다. 저는 2017년도에 저는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안희정계입니다. 그렇지만 좌파클럽이네. 안희정계가 맞아요. 그게 아니라 가장 보수에는 존경하는 그나마 찍을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좀 판단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뭐랄까요, 선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항상 항시 시시각각 명징하게 표현하는 사이다 같은 매력이 있었는데 이게 뭔가 중앙 무대로 오면서 지금까지 큰 정치를 하면 저렇게 되는 건가 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인식하고 있던 이재명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지킬 게 많아서 그래. 그렇습니다. 그때는 도전자 입장이었잖아. 잃어도 잃을 게 없는 거. 지금은 나 당대표 자리 지켜야 돼. 대선 후보 자리 지켜야 돼. 내 가족, 내 측근들 지켜야 돼. 수비가 되는 거예요. 수비형 축구가 되는 거지. 저 오늘 축구 있으니까 축구에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이제 브라질하고 붙습니다. 강팀이에요. 내일 붙습니다. 이거 축구를 할 때도 공격적으로 나와서 공세적으로 나가야 브라질 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브라질이 강하다고 해서 계속 볼 돌리고 뒤로 숨잖아요. 진짜 10대 빵 나옵니다. 좋아요. 그 분위기 기세 문제거든요. 맞아. 근데 기세에서 완전히 지금 밀려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본인 스스로 알 거야. 내가 대장동 때 에이 사인했고 이거 잘못했네. 저거 잘못했네. 스스로 생각하니까 위축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재명 당대표께서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당당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지자들도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 오늘 이제 뭐 우리가 그 구체적인 아이템들은 다 했고 오늘 출연하신 전현직 뭐 당대표 대통령님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뭡니까? 우리 여의도 월담 10,000명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한 번씩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좀 한번 해주세요. 아까 가장 그러면- 고위직인 이명박 대통령님도 안 나오셨다. MB 대통령님도 나오셔서 이거라도 좀 등장을 하셔야 되거든요. 잠깐만 김종인 박사가 네. 좀 해주세요. 네, MB 대통령님도 이거 좀 좋아요 거를. 저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형 집행정지로 나와가지고 빵을 먹으면서 스픽스 늘 따봉 누르고 구독 좋아요 누르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은요? 알림 설정 눌러야지. 댓글도 쓰세요? 그 이동관이 걔는 안 눌렀더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픽스 사랑해요. 따봉. 그래요. 그럼 대통령님, 현직 대통령님도 한 말씀 현 좀 해주세요. 대통령님이십니다. 아니 저도 그 안주를 먹으면서 술 한잔 할 때 스픽스 보세요. 스픽스를 봅니다. 김종대 거 꼭 오. 보세요. 김종대 천공 그거. 아니 어? 뭐야 이거? 아니 그게 아니고 안주가 떨어졌을 때 스픽스만한 안주가 없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 빠르게 가. 야 토리야 알림 설정 눌러라. 참거 걔나 못 눌러? 문재인 대통령님도 한 말씀. 와 오늘 아주 다 짱짱합니다. 당황하셨어요. 스픽스 저는 이미 구독을 눌렀습니다. 풍산개가 눌러달라고 하세요. 구독 한번 눌렀는데 다시 구독 누를까요? 네. 그럼 구독 취소됩니다. 아 그러네. 알림 설정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홍 대표님. 홍 대표님. 그 스픽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누르지 않는 사람은 전부 친북 좌파입니다. 좌파들은 상종을 안 해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이 중요합니다. 방자하다. 좋아요. 오늘 100일 떡 받으신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 마지막으로 해서 예, 스픽스 누구는 구독을 누르고 누구는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굉장히 불공평하죠. 짜증나죠. 열받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보편적으로 확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정진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의가 없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우리 여의도 월담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유명한 분들이 다 한 말씀씩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번 주 거는 우리가 꼭 10,000명은 넘을 수 있겠다.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저는 왜? 안철수 대표님 일부러 한번 해야 뺐는데 저 좀 불러주십시오. 안철수 대표님 좋아 오케이. 스픽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아직도 누르지 않은 자 누굽니까?
잘했습니다. 아이고, 한동훈입니까? 경쟁자야. 맺히신 게 있으시네. 다음 주에는 우리 이 자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모시고 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래도 내일 새벽에 우리 축구 봐야 되잖아요. 응원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자 박수 치면서 대한민국 아, 좋습니다. 빠밤빠 오케이 시작 대한민국 브라질을 이기자 대한민국 맞춰서 대한민국